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에는 봄볕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섹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중국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요, 국영 자동차 기업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중국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중국 내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사가이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가이 자동차는 점유율 23%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직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합작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 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폭스바겐과 합작하면서 브랜드 상하이 폭스바겐을 설립했고요. 이뿐 아니라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GM과도 제너럴 모터스와도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와 사가이 자동차가 합작해 스마트카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스마트카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광통이 실시되면서 상하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사가이 자동차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서 상하이 자동차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자동차 관심 많으시죠, 남성분들? 남자들은 여성들 가방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남자들 이제 자동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남성들의 로망은 이제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자동차 시장 상당히 커졌고 예전에 저희가 중국의 어떤 상용차 시장에 관련된 그런 네. 그룹도 좀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최대 승용차 그룹인 이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강승혜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일단 상하이 자동차 하면은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개괄적인 간략한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하이 자동차라고 불리는 중국 자동차 업계의 강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A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종가는 24.68위안, 평균 거래량은 3,360만 주 이상으로 아주 양호한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732억 위안인데 하나로 계산하면 약 4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또한 올해 배당은 주당 1위안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52주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후광통 네. 시행 이후로는 조금 더 이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동차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면은 이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가 긴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좀 역사가 좀 짧은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주요 어떻게 좀 성장이 되어 왔는지 한번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상하이 자동차는 동풍자동차, 장한자동차와 함께 중국 3대 자동차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승용차 분야에서는 업계 1위로 생산 비중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958년도 포닉스라고 불리우는 자동차를 출시했으며 1997년 상해 A주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완성차 및 부품 생산, 서비스 무역, 자동차 금융 등이며 이 중 완성차 사업이 매출의 총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는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인 폭스바겐, GM, 볼보 등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휴 브랜드 계열사로는 상하이 폭스바겐, 상하이 볼보, 남경 이베코, 상해 이베코, 홍암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독자 브랜드인 상해차 그룹 상용차분 공사를 설립하여 로이 시리즈와 MG 시리즈를 출시하였는데요. 전체 판매량의 총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는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소속의 상하이 자동차 공업 총사로 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GM 등과 이제 승용차 부분을 좀 제휴를 하고 있고, 볼보와는 이제 상용차 부분을 좀 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들 좀 아시아 생산 기지로 이제 중국을 좀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제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최대 자동차 기업 하면 뭐 현대, 기아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분석을 한다면 좀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과는 현대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014년도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상하이 자동차가 총 558만 대로 전년도 대비 9.4% 증가했으며 현대차 경우 496만 대로 5.1%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3년도 자료로 살펴보면요.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상해차가 101.6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4.4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면에서는 현대자동차보다는 굉장히 우위에 있지만 아무래도 상해 자동차가 합자 브랜드로 이루어지다 보니 순이익의 경우는 현대자동차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배당 수익률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높고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상하이 자동차가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순이익 부분은 좀 현대차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집니다만,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뭐 5배 이상 높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기업 치고는 뭐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주가 수익률 어떤 추이를 좀 보여왔는지 장단기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부분의 중국 종목이 그렇듯이 상하이 자동차 역시 후광통 실시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1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까닭인지 2015년 들어 주가가 많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개월 이전과 현재 주가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3년 동안에는 74% 이상의 그렇죠.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역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실적은 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14년도 3분기 매출은 27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의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1조 2,3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된 두 자릿수 판매 대수 증가율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요. 네. 상하이 자동차가 지방 정부 소속의 국영 기업임에도 기업 경영에서 유연함을 보여주며 다른 경쟁사보다 경영 효율성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비교를 해볼 때 계속해서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느낌은 보이는데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주가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좀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릴 만한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해볼 만한 투자 매력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중국 내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일본 도요타와 더불어 세계 3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GM이 제휴업체로 20%의 높은 점유율을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로이 350과 MG3는 중국 자동차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중국 자동차 시장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주요 무대인 상하이 자동차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상하이 자동차가 독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최초 출시한 로이 브랜드는 출시 이후 로이 350, 로이 550, 750 하이브리드 등 독자 모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이 350은 2013년도 중국에서 전년 대비 51.9%나 판매가 증가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브랜드 중 유일하게 월 판매 1만 대 차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차와 교체 차량 라인업이 보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회사인 상하이 GM과 상하이 폭스바겐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21종의 신차 및 교체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바로 SUV인데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SUV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에도 진출할 가망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2013년도에 수출 대수가 무려 10%나 증가했으나 아직 11만 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시장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아직은 신흥시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함께 상해차의 견고한 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R&D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어떤 신흥 시장보다는 좀 이제 선진국 쪽으로 좀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독자 모델도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일단 또 성장성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기대 요인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외국계 의견, 애널리스트들 의견 또 어떠한지 매수, 보유, 매도 쪽으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짚어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 차트 보고 어떻게 좀 전략을 꾀할지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먼저 2015년도 들어 외국계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총 16개 의견 중 매도 1건, 매수 15개 의견으로 약 96% 이상의 매수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1개월 목표가는 29.12 위안으로 현재가 24.68 위안으로 봤을 때 약 17.9%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요. 작년 후강통 시행 이후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주가가 올해 들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고점인 26위안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외국계 기관의 평균 목표가인 29위안 정도를 목표로 두시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위안에서 거의 30위안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구체적으로 주가 리레이팅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독자 모델도 강화하고 있어서 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모델로도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이 상하이 자동차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강승혜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저희 토마토 모닝쇼 이제 2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